코로나 회복 후 또 감염될 수 있나요? 다음은 이제 코로나 재감염이 물론 되는데 오미크론도 또 감염이 될 수 있나요? 네, 결론은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하지 않습니다가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 오미크론은 델타에서 변이돼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미크론은 전혀 다른 따로 만들어진 이건 유전적인 염기 서열을 가지고 이제 분류한 건데 전혀 다른 계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미크론도 오미크론 1, 2, 3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오미크론 1이고요. 외국에서는 거의 오미크론 2로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곧 오미크론 2로 바뀔 것 같아요. 오미크론 3는 아직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미크론과 델타가 우리 몸의 세포로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이거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 델타 바이러스는 이렇게 우리 몸의 세포와 붙어서 이 멤브레인 퓨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포막에 공유하면서 들어오게 되는데 얘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감싸서 엔도사이토시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코비드 19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짓이 들어오는 방법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심한 감염을 막는 어떠한 메커니즘이 하나로 설명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많이 다르다는 거고요. 그럼 오미크론 2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그 오미크론 1과 2 사이에 어떤 게 더 감염력이 높으냐라고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오히려 오미크론 2가 한 33%, 뭐 1.3배로 표현해도 되겠죠? 남한테 더 감염 잘 된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훨씬 더 감염이 높은데 거기보다도 더 감염력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치가 되겠죠. 오미크론 1이 2에 의해서 대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미크론 1에서 2로 대치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팬데믹의 그 듀레이션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1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또 2로 바뀌어서 또 한 번의 유행을 또 거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소아에서도 좀 우려했던 바인데 이 오미크론 2가 면역을 회피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침투 능력은 강해지는데도 혹시 치명력도 오미크론 2가 되면 조금 더 지금 원보다는 치명력도 좀 커질까요? 네, 그 연구가 이제 아직 피어 리뷰는 안 돼 있는데 지금 약간 더 중하지 않을까라는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더 아주 심각하게는 아니고요.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나와봐야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BA2로 바뀌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오미크론으로 바뀌는 그 시기를 한번 볼게요. 호남권에서 제일 먼저 바뀌었고요.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이게 대개 1월 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이나 충청, 경북, 경남, 강원권 대개 1월 중순쯤에 그 조금 뒤에 이제 제주권으로 넘어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난달 2월 24일에 질병관리청에서 우리나라 이제 코비드 19의 유전자 분석을 했는데 국내 감염을 보시면은 여기 없지는 않습니다. 오미크론 2가 1.4% 아주 적어요. 근데 해외 유입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를 보면은 17.4%나 됩니다. 이거 또한 빠르게 대치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걱정이죠 조금. 자, 덴마크가 연구를 참 많이 합니다. 덴마크 유전적인 그 연구를 참 많이 해서 덴마크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델타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쭉 감소하고 있고요. 오미크론 1, BA1이 이렇게 쭉 가다가 좀 떨어지고 BA2가 교차되는 시기가 1월 초입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 본 거는 한 66%가 오미크론 2인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추세입니다. 자, 오미크론이 1에 걸린 다음에 오미크론 2로 걸릴 수 있느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언제쯤 걸리냐? 대개 이 걸리는 시기는 대개 60일, 20일에서 60일 사이에 걸리고 흔하진 않더라. 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약간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해외여행을 다시 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또 여행을 갔다가 오미크론2에도 감염이 돼서 이게 좀 더 변이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에요. 아까 보였지만 해외에서 유입되는 게 여행을 다녀오신다면 당연히 거기는 이제 오미크론2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유입될 확률이 많고 더 빠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네. 이 그래프는 자, 유행을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오미크론 도대체 언제까지 유지될 거야? 네, 피크는 언제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추정을 해볼까요, 저희가?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델타, 베타, 퍼스트 웨이브 보면은 다 브로드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위치가 여기 어디냐면 이제 남아공입니다. 근데 남아공의 케이스를 보시면 오미크론 대치된 다음부터 대개 한 달 때 피크를 거쳐요. 한 달의 피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대개 한 달 반 정도에 거쳐 서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조금 다른 면이 있을 거예요. 왜? 이 남아공은 노출이 많이 됐어요. 이미 노출이 되고 백신 맞는 것까지 합하면 한 80% 정도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노출된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피크는 아주 더 심하게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흘러내리는 이 범위는 오미크론2가 우리나라 대치되면 이거 더 길어질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브로드 해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방역을 풀었다고 그러나 거리두기도 오늘 네네. 네. 완화시켰다는데 맞겠죠. 그러면 요 피크가 더 올라가겠습니다. 더 올라가서 내려가는 시간도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한데 우리 오미크론이 바뀌는 게 얼마였죠? 1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중에서 말 정도에 이제 오미크론으로 대치되는데 거기서 또 한 달에 피크면 얼마입니까? 보통 그대로 하면 저희 3월 지금이 이제 피크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방역도 풀고 뭐 이렇게 완화시키면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반 정도라고 하는데 오미크론 2로 저희가 또 역시 대치가 된다면 2달 정도 갈 것 같은데 예,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그냥 재미삼아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방역이 완화돼서 뭐 확진자의 가족도 이제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좀 풀리고 있잖아요. 방역 네, 패스도 안 해도 되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그 비판적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제 얼마까지 유행을 허락할 거냐는 가장 중요한 팩터는 우리 병원 시스템의 커패시티예요. 우리 병원 시스템 커패시티가 이 정도의 환자를 받아들일 정도가 되면 되는데 사실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실은. 아까 오미크론이 중증도가 낮은 건 맞지만 대개 5분의 1, 10분의 1까지도 보잖아요. 그렇지만 워낙 환자 수가 절대 수가 많기 때문에 중환자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중환자 수가 지금 의료 시스템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코로나가 아닌 일반적인 중환자들이 사망률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방역을 풀 때 너무 갑자기 푼 것 같아요. 그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의료 시스템에서 아마 어, 곡소리가 날 겁니다. 지금 그런데다가 의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냐? 아니죠. 의료진도 똑같이 걸리는데 어떡하겠어요. 의료진은 줄고 컴패서리는 줄고 그 중환자는 갑작스럽게 늘고 그에 따라서 비코로나 환자의 중환 사망률이 확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푸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뭐 병상률이 OECD 대비해서 1위인가 2위인가 할 정도로 병상률이 많지만 그거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너무 갑자기 많이 늘도록 조금 약간 방치하는 느낌입니다.